비대면 언론고시 상담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전에 일단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무료라서 그냥 저희 아임유어 비디오 연구소를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홈페이지가 나오면 어플라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상담 신청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가 연락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뭐 이름, 연락처, 뭐 메일, 뭐 주소 이 정도만 적어서 그냥 간단하거든요. 한 1분 안에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원하시면 그렇게 신청을 해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저도 직접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인데 저도 그런 메일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언론고시를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되려면 언론과 관련된 학과를 나와야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언론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 관련된 학과를 나와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저도 언론고시를 몸을 담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비전공자들에도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지금 없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자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너럴리스트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 욕심을 가진 분들은 스페셜함을 갖춘 제너럴리스트가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건 욕심이고요. 그래서 폴리매스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상위 10%의 인재를 이제 폴리매스라고 합니다. 그 책이 이제 유명한데 이 책은 이제 폴리매스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각 분야별로 상위 1%는 못 되더라도 각 분야별로 상위 10%의 인재는 되어보자. 그런 인재가 되어보자. 그런 인재를 이제 폴리매스를 일컫는데 사실은 이 폴리매스가 저는 가장 기자에 가까운 직업, 가장 기자가 지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각 분야별로 1%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자는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면 다양한 부서를 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통은 사회부로 많이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스마을이라든지 뭐 요즘 하리꼬미 이런 건 안 한다고 하는데 하리꼬미는 숙식을 하면서 경찰서 취재를 하는 거고 사스마을이는 경찰서를 막 돌아다니면서 경찰들과 이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그걸 사스마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을이 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사회부로 많이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첫 부서 배치를 뭐 정치부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부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국제부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부서를 그리고 한 번씩은 다 돌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기자로 자리임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기자로서 연식을 채우고 난 다음이에요. 뭐 예를 들면 군사 전문 기자, 복지 전문 기자 이런 것들도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언론사에서 그렇게 너는 군사 전문 기자가 되라. 너는 복지 전문 기자가 되라. 물론 정말로 특수성이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애초에 그렇게 뽑았을 경우에는 뽑은 이유 자체가 이 사람을 뭐 군사 전문 기자로 키우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공채나 뭐 채용 영역 인턴 이런 것으로 들어갔을 때는 처음부터 특정 분야가 정해져서 여러분이 그 전문 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정 기간의 연식은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여러분 다양한 부서를 돌게 되실 겁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부장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부장, 차장, 데스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다 습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위 1%는 안 되더라도 사실 정치부의 셈법이 다르고요. 경제부의 셈법이 다르고 취재 분야, 취재원 다 다르고요. 그죠? 금융부, 그죠? 국제부 다 다르겠죠. 어떤 그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기사를 쓰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취재원과의 어떤 관계 형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자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이런 폴리매스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적,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부리면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폴리매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방과나 미디어학과, 미디어 관련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절대 유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신방과, 신문방송학과랑 미디어학과를 나왔어? 그럼 너네는 다른 분야는 아는 게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언론사들의 공통적인 판단입니다. 네. 왜냐면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도 동기 10명 중에 신문방송학과나 언론과 관련 학과를 나온 동기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10명 중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교육생님 많이 합격을 시켰으니까 다 여쭤봅니다. 여쭤보면 언론 관련된 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세, 제가 이제 합격자들의 어떤 그 추이를 지켜보면은 언론과 관련된 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 비중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언론과 관련된 예를 들면 뭐 미디어학과나 신문방송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고시를 준비해도 돼? 내가 기자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언론과 관련된 스펙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요즘 최근은 그래요. 최근은 차라리 언론과 관련된 뭐 대표적으로 뭐 학보사라든지 그죠? 학보사라든지 뭐 학교에 있는 신문 이런 언론과 관련된 저널리즘과 관련된 스펙들보다도 이 학생이 정말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하고 스펙을 쌓은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스펙이 있어요. 내가 스타트업 창업 동아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한번 창업을 해본 거예요. 그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보고 비록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본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과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냅니다. 언론사들은 뭐 신문사나 학보사 이런 경험과 스펙보다도 오히려 이 학생은 스타트업 창업을 해봤구나.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그 경험과 스펙을 훨씬 높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처음부터 내가 기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학교 생활 내내 그냥 뭐 방송사라든지 학교에 있는 방송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학보사라든지 이런 활동 학생들이 많이 하죠. 그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최근 채용의 트렌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스펙들이 언론과 관련된, 그러니까 언론 고시와 관련된, 기자와 관련된 스펙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언론과 관련된 스펙을 하나도 안 쌓았다. 너 준비해도 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자, 말씀드렸죠. 정리해드리면 언론과 관련된 학과를 안 나와도 됩니다. 두 번째, 언론과 관련된 스펙이 없어도 됩니다. 실제로 저도 원래 기자를 꿈꿔왔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기자와 관련된 스펙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다양한 동아리 대외 활동들,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의 제 동아리 대외 활동들의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어필을 했던 거죠. 그게 먹혔고 제가 합격을 했잖아요. 제가 바로 산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말로 그 흔한 학보사 한 번 안 했고 그 흔한 신문 방송사 안 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신문사 방송사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고시에 3개월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만약에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나는 언론과 관련된 학과도 아니야. 심지어는 원래 꿈이 기자가 아니었어서 언론과 관련된 스펙이나 경험 활동이 없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최근에 채용 트렌드는 뭐라고요? 언론사들은 오히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한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너무 흔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신방과를 나와서 언론과 관련된 학과를 나와서 언론 중심으로만 점철된 그런 스펙과 경험 너무 언론사 입장에서는 좀 따분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한 자소서 너무 많은 거죠. 네. 보통 그렇잖아요. 신방과나 언론 관련 학과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기자가 되고 싶어서 언론과 관련 스펙으로만 쫙 채워놨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기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폴리매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너럴리스트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폭넓은 지식과 분야를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직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 언론사들이 이직을 되게 선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면 현대 중공업을 다니다가 언론사로 이직을 합니다. 선호를 합니다. 왜냐? 회사 경험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언론과 관련된 학과를 나와서 언론과 관련된 스펙만 가득가득 채워놓은 이 학생에 비해서 현대중공업 다녔다는 그 자체가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언론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공계 학생을 우대합니다. 어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공계가 무슨 상관이에요? 기자 직업이랑 그죠? 미디어랑 무슨 관련, 언론이랑 무슨 관련이죠? 근데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학생들을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 워낙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IT 전문 기술, 예를 들면 첨단 산업, 첨단 기술을 전문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자들이 필요한데 문과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신문방송학, 신방과 학생들, 미디어학과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공계 전문 인재를 차라리 뽑자. 그래서 이공계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공계 전공을 했고 이공계에서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카이스트 나온 기자분도 봤고요. 포항공대 나온 기자분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내가 이과라고 해서 기자를 준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러한 특수한 경험과 특수한 전공, 그죠? 본인만의 어떤 그 특수한 지식과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자들을 훨씬 선호를 해요. 그러한 인재가 지금 바로 언론사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공계든 내가 어떠한 전공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전공이든 상관이 없고 내가 언론과 관련된 스펙이 하나도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지만 제가요 사실 언론 갑자기 기자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정반대의 인상, 정말 기자라는 인생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괜찮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들의 채용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요. 언론사들이 그냥 신방과를 나와서 언론과 관련된 학과를 나와서 언론과 관련된 스펙을 쌓아서 입사를 하는 그런 무난한 학생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습득이 되어 있고 또 특정 전공 분야에서 왜냐면 기자는 여러분 모든 분야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전공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발휘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학생은 선발을 합니다. 그 지원자는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내가 그 언론사에 해당 언론사에 잘 어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스토리라인을 잘 꾸려서 저처럼 저는 정말 언론과 관련된 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언론과 관련된 그 학보사와 같은 신문사와 같은 방송사와 같은 스펙 심지어 저는 인턴 경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언론과 관련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 흔한 뭐 언론 관련된 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신문사, 방송사, 학보사 안 했고요. 심지어 신문사 인턴, 방송사 인턴 안 했습니다. 언론과 관련된 경험과 스펙이 전무했지만 제가 3개월만 합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과연 기자를 준비해도 되느냐 언론고시를 준비해도 되느냐 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언론사들의 채용의 트렌드입니다. 보다 이제는 좀 지루하다는 지겹다는 거예요. 뭐 언론 관련된 학과 나와서 언론 스펙 짱짱하고 저널리즘 대학원 나와서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되게 고배를 많이 마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색다른 경험과 스펙 내가 보다 색다른 인생의 궤적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선호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한 학생들도 선호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직을 한다는 게 언론사에서 이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아예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승무원을 하다가 왔다. 그죠? 아니면 내가 철도 공무원을 하다가 왔다. 오히려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왜? 공무원? 넌 공직에 대한 이해가 있겠구나. 그럼 너는 공무원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로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를 취재하는 기자로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곳에서 아예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다가 대기업, 뭐 주요 대기업 상관없고요.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다 좋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보다 색다른 스펙과 경험,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 색다른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스페셜한 경험과 활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언론사는 오히려 그 학생을 높게 평가를 하고 그 학생을 선발을 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하디 흔한 스펙을 가진 학생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주눅들 필요 없고요. 내가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건 내가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 언론고시 상담소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어플라이 배너에서 혹은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플라이 배너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보다 친절하게 맞춤형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